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홍선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과대학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은 194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아주 우수한 법조인들을 양성한 상당한 명문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로스쿨을 많이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동국대학은 로스쿨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로스쿨 선정 때 우리 동국대학은 모든 기준을 갖다가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국대학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고 그때 사정판결이라는 이런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국대학은 로스쿨로 선정될 수 있는 인적, 물적 모든 시설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정이 났지만 이제 와서 그 판결을 뒤집어 썼을 때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국대학이 감수해야 된다는 약간 우리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판결이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학은 법과대학으로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당시에 동국대학이 로스쿨로 선정되지 못했을 때 그때 기준 중에 하나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였었습니다. 당시에 동국대학은 전국 16위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동국대학은 우리 법과대학은 이런 로스쿨이 될 수 있는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존하는 법과대학 중에서 최고의 대학을 바로 동국대학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법과대학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로스쿨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타 법조 직역으로 배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법과대학에서는 매년 20에서 30명 정도 사이의 로스쿨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많이 안타까워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은 1년에 50에서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에서 30명 정도의 진학률을 보인다는 것은 합격률로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보면 그 수치는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른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명문대학들 같은 경우는 보통 10% 또는 20%의 합격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명 또는 600명이 로스쿨을 준비하면 그 중에 50명 또는 60명 정도를 보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숫자로 봤었을 때는 우리 법과대학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학생 대비로 인해서 진학률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 법과대학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 수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법과대학에는 고시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만회관 4층에 가면 우리 법과대학교 고시반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시반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장학금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 좌석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영상 강의를 원하신다 그러면 5명이 한 조가 돼서 신청을 하면 그 동영상 강의를 저희가 구매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로스쿨을 들어가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가장 일타 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을 우리 법과대학에서 따로 강사로 모셔서 1년 동안 그분의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점도 받으면서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특강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리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논술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논술 강사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논술을 봐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트가 끝나고 나서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전문적인 강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트 시험은 모의고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한번 볼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비용 우리 고시반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다만 우리 고시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리트의 준비를 하고 로스쿨에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 또는 규칙, 규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장학금도 받고 자리도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각종 모든 특강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모의고사들 무료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점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고시반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규율들은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고시반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보통 여러분들 1, 2학년 때는 준 입반자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와 장학금을 빼고는 고시반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학년이 되시면 정식으로 입반을 할 수가 있고요. 입반이 되면 장학금 혜택과 그다음에 지정석이 부여가 될 것입니다. 고시반 입반은 보통 리트 시험을 여러분들 한 번쯤 보게끔 하고 그 성적 순으로 고시반 입반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시반에 입반하시기 위해서는 학점이 평균 4.0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도 토익 900점이 가장 미니멈 점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점 4.0과 토익 900점 그 이상 그리고 리트 준비 그 다음에 리트 점수 이런 것들이 되신 분들이 바로 우리 고시반에 입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시반은 1년에 2번 동문 선후배들과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여름에는 보통 치맥 파티를 합니다. 치맥 파티를 해서 우리 고시반 출신의 선배들, 주로 이제 검찰 또는 변호사 또는 법원에 나가 있는 선배들이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격려하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조계를 진출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입니다. 겨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 피맥 파티를, 피자와 맥주 파티를 해서 약간 테드 형식으로 4명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15분씩 고시와 관련된 또는 어떤 법조계 또는 변호사 시험 이런 거 관련된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1년에 2번씩 계속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법과대학에 오시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법조 직역으로 갔었을 때 서로가 밀어주고 땡겨줄 수 있는 그런 동문 네트워킹도 대단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법과대학은 상당히 많은 우수한 동문 선후배들을 배출한 아주 명문대학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 6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이 바로 동국대학입니다. 의외로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얼마 전까지 동국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여러분들의 김희옥 선배입니다. 김희옥 총장님은 검찰에 계시면서 검사장도 하시고 법무부 차관도 하셨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시고 우리 동국대학에서 총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도 감사위원이라는 분도 계신데요.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 검사장까지 하시고 감사위원까지 하시고 퇴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에서 행정법, 환경법을 강의하신 이은기 변호사님도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선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국대학에서 최초로 검찰총장을 배출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직전에 총장까지는 못 가셨지만 84학번 우리 김우건 선배 서울고검장도 바로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선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검찰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다 호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판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중앙지법의 이문세 판사님이라든가 또 울산지법의 금나라 판사님이라든가 정윤택 판사님이라든가 또 상당히 많은 판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변호사는 나열이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글이나 또는 네이버에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고시반란이 있습니다. 그 고시반에 동문 소개란이 있는데 거기에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프로필들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얘기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대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교수진들이 대단히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동국대학교 우리 법과대학교 교수님들은 여러분들 다 아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 출신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문 교수님들까지 상당히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들은 일본에서 유학하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독일에서 공부한 교수님도 계시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의 국제적인 시각을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제가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했지만 저는 사실 우리 법과대 학생들을 데리고 유럽의 유수의 법원들을 견학하려고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있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었던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든가 그다음에 칼스루에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이런 재판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한번 견학을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 법과대학교 교수님들이 상당히 국제적인 그런 감각과 네트워킹을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학계로 진출하시고 싶으실 때 우리 법과대학 교수님들에게 지도를 받는다면 일본 유학이라든가 프랑스 유학이라든가 독일 유학이라든가 미국 유학에 있어서 얼마든지 다리를 놓아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성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법과대학에서는 상당히 그 커리큘럼들을 새로운 것들을 많이 좀 만들고 조정하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은 그런 변화를 좀 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이제 변호사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미법 수업 또는 웨스턴 로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이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미국 변호사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풀어본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미국 여러분들 동문 출신의 미국 변호사 선배들의 특강을 듣는다거나 하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그 수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UN이라든가 OECD와 같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우리 법과대학에 오셔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다가 취득을 하시고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좋은 그런 방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대학에서는 상당히 많은 학생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 공법학회, 사법학회, 국제법학회, 또 법사회학회 뭐 이런 또 법웅대라고 하는 이러한 크고 작은 자치 모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공법학회의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공법학회에서는 매년 1년에 학술제를 하고 거기서 토론도 같이 법리에 대한 토론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형사법학회는 저기 그 대법원을 갖다가 견학하는 등 이런 공공기관 견학이라든가 또 국회 견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실을 벗어나서 실제로 법조직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구부도 있고요, 축구부도 있고 그 외에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불법단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교 학생회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우리 학교는 종립대학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장학금이라든가 또 아니면 크고 작은 불교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명찰 순례라든가 또는 템플스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하면서 훨씬 더 여러분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 법과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앞으로의 진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진로 중에서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공직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동국대학 같은 경우, 특히 우리 법과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직으로 나아가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법원 행시, 법원 내에서도 행시가 따로 있습니다. 법관 말고 5급 이제 사무관을 이제 따로 뽑는 시험인데요. 매년 우리 법원 행시 같은 경우도 한두 명씩 우리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차석이 우리 법과대학에서 나왔고요. 올해도 일반 행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1, 2학번의 방준영 학생이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처럼 행시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법과대학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인가요? 그때는 법무행정 분야에서 수석을 한 학생이 바로 우리 법과대학교 학생이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판이 돼서 동국대학은 상당히 많은 장차관들을 배출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세대는 참 아마 어렵겠지만 예전에 체육부 장관 하셨던 뭐 이현택 장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또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우리 동국대 출신들, 특히 법과대학 출신들도 적지 않습니다. 뭐 박백은 의원이라든가 지성호 의원 같은 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법조직역 이외에도 다른 분야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법제팀이라든가 법무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법과대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법무사라든가 노무사 또는 세무사, 그다음에 뭐 간혹 가다가 회계사 또 변리사 이런 쪽에서도 심심치 않게 우리 법과대학 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사 같은 경우는 1년에 10명 이상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노무법인들의 대표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노무사 그 협회 내에 동국대 출신 모임이 따로 있을 정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꾸려진 이 동국대 출신의 노무사 모임에서는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장학금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임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하는 친구도 제가 우연히 학교에서 만나서 인사한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세무사를 합격을 해서 아주 현직에서 활발하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법과대학에서 역시 같이 강의도 하고 있고 선후배들과의 상당히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 법률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법률 시장이 개방이 되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법률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 그리고 그 외에 변호사가 꼭 아니더라도 법조의 직역들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단 꼭 법조 직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법과대학을 갖다가 졸업하시게 된다면 사회 진출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갖다가 충실하게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법과대학에 오면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법은 우리가 공법 또는 사법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공법은 그야말로 국가 공권력과 관련된 법이고 사법은 민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다루는 법입니다.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는 헌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비상계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됐고 이슈가 됐고 논란도 나왔습니다. 이 비상계엄 같은 경우 우리 헌법 제7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통령의 역할, 국회의 역할, 법원의 역할, 헌법재판소의 역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배우는 학문이 바로 헌법입니다. 반면에 형법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라든가 경찰 쪽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 즉 범죄란 무엇이고 이들을 어떻게 처벌을 하고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배우는 학문이 바로 이 형사법, 형법 쪽입니다. 반면에 민법 같은 경우는 주로 계약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계약을 할 때 아니면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아니면 또 상속이라든가 유언 같은 거를 뭐 받을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민사법 영역입니다. 상법은 주로 기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법의 개정안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한다 이런 얘기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기업과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 상법입니다. 그 외에도 민사소송이라든가 형사소송, 이른바 소송 절차와 관련된 절차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공법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처럼 또 사회법 영역 중에서 노동법도 있고요. 사회보장법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권법도 상당히 중요한 요즘의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국제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교관 쪽을 지원하신다면 이 분야에 대한 공부도 역시 하셔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법과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집행법이 민사집행법이라든가 그리고 실무와 관련돼서도 어떤 판례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법과대에서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진들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계신데 특히 여러분들의 실무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변호사 교수진들, 변호사 강사진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변호사 현직에 근무하면서 다뤘었던 사건들을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많이 녹여내 주실 겁니다. 대학원에 오시면 상당히 많은 또 역시 다양화된 그 전공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헌법 교수이기도 하지만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법 주임 교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동국대학은 연극영화 쪽으로도 상당히 유명하죠. 이른바 예체능으로도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 분야로도 우리 법과대학은 상당히 나름대로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포츠법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한참 많이 있었던 뉴진스 사건 다 아시죠? 또 50-50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바로 의회 법무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은 되진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지방자치 또는 지방의회에서 일을 하고 싶으실 때는 우리 법무대학원의 지방의회, 의회 법무과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헌법이라든가 행정소송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 회계법이라든가 이와 같이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들도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들이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법과대학은 벌써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고 그리고 유수한 아주 동문 선후배들을 배출을 했고 그리고 이런 동문 선후배들과 우리가 계속해서 연대하고 유대를 맺을 수 있는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조직역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을 갖다가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시반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저희는 확보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국제직 감각에 맞춰서 유학 같은 거 갈 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인터내셔널한 그런 교수님들 그다음에 현직 실무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실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수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확보되어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